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와 바이든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우선 트럼프가 탈퇴해버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서 바이든 당선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 협약이죠. 주요 내용으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아래로 유지를 하되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고요.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은 2010년 제2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의 탈퇴 선언을 했고요. 네. 올해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역대 배출량으로는 독보적인 1위일 만큼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탈퇴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좀 미적지근한 정책을 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와의 정책 차이를 드러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기후 악당이라고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그동안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국정과제 중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이었습니다. 예.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오바마 전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첫 번째로 화석 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최대 활용, 두 번째가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 혹은 폐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취임하자마자 바로죠. 2010년 12월에 주요 부처인 국무부, 에너지부 및 환경보호청 등의 친화석연료 인사를 지명하면서 반기후적인 정책을 내세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미국 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를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에너지 독립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양 산업인 석탄 산업까지 챙기겠다 하는 의지도 드러냈죠. 네. 그렇군요. 사실 기후 위기는 그동안 수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그는 평소부터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고 또 기존의 블루칼라 계급 노동자들의 직업을 좀 앗아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68개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를 했고요. 32개의 정책 또한 폐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탄소 배출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정책들을 계속 폐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세계 과학계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이런 독불장군식의 기후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도 비난한 분들이 많은데, 2010년 88회였죠.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류 모두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었고요.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훗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그릇된 편에 서 있었다고 심판받지 않을지 걱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 잡지죠, 네이처. 네이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국제 과학 및 환경 협정과 기구에서 탈퇴한 것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나요? 일단 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죠. 네, 당선인이요. 공식 그 홈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환경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기후 변화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혁신을 본인의 키워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바이든은 그린 뉴딜 정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만일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들을 시행을 한다면 전 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에너지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된다면 청정 에너지와 관련 기술을 주변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면 외에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미국의 환경 정책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그 구체적인 환경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바이든 그 당선인의 기후 환경 공약은 말이죠. 크게 기후 위기 대응, 청정 에너지, 환경 정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이게 뭐냐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예. 해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10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시설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청정대기법의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바이오 연료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소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청정 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43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걸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처럼 미국의 환경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는 이유가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바이든 당선인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흐름 자체가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고 네.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린 뉴딜 다 선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반대해 오다가 바이든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을 나가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 뭐 모든 경제라든가 산업체도 그쪽으로 맞춰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 바이든 당선인은 만일 다른 나라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소위 말해서 탄소를 갖다 많이 사용한다면 탄소 배출이요. 조종세, 예. 조종세라고 그랬는데 세금을 물리겠다 엄청나게.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1,000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 같은 데 수출하는 수출품들은 당장 아마 뭐 거의 2, 3년 이내에 아주 거의 탄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 이런 어떤 그린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의 환경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